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useRef라는 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useState나 useEffect 같은 훅들은 모두 엄청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했었죠. 그렇다면 이 useRef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 기본적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참조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컴포넌트에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컴포넌트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사실 useState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useRef가 필요할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useRef는 값이 바뀔 때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포넌트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가 UI와 관련이 없다면 굳이 useState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가 변할 때마다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없어요. 결국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값을 저장할 때 UI에 보여질 상태라면 useState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UI에 안 보여질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useRef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컴포넌트에서 렌더링 횟수를 내부적으로 카운팅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카운팅한다는 소리는 결국 카운팅 횟수를 UI에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콘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내부적으로만 카운팅하기 때문에 useState로 이 렌더링 횟수를 세지는 않을 거고요. 자, 첫 번째 대안이 있는데 컴포넌트 내부의 변수 만들기예요. 자, 근데 이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내부의 변수를 만든다라는 뜻은 이렇게 let count라고 하고 0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count 뿔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물론 렌더링마다 이 코드가 읽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count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다시 렌더링 된다라는 뜻은 이 앱이라는 함수가 다시 호출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count 변수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전 값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대안 1은 탈락이다. 자, 그리고 대안 2가 있는데 대안 2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바깥에 이렇게 변수를 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앱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돼도 이 count 이전 값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useEffect 강의 때도 제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그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변수 하나를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당연히 useRef를 통해서 렌더링 횟수를 세주는 게 좋습니다. 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컴포넌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저는 render count라고 하겠습니다. 카운터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import 해가지고 useState와 useEffect 그리고 useRef까지 일단 리액트에서 임포트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저는 강제로 렌더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단 useState로 그냥 count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냥 저는 state라고 할게요. 그래서 setState 그리고 useState로 일단은 true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일단 h1 태그로 렌더링 횟수 count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 만들고 업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를 발생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onClick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setState를 기존의 스테이트를 이제 토글하는 그런 식으로 강제로 업데이트를 발생시키는 버튼을 만들 거고요. 자, 이제 useRef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일단은 요거는 오른쪽에 두고 이 왼쪽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useRef를 사용할 때 이렇게 useRef를 호출하면서, 그리고 인자에는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다른 변수로 이제 받아와야 돼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const, 그 다음에 저는 ref라고 하고 useRef 당연히 0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console log로 이 ref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앱으로 오셔서 render counter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시고, 개발 서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UI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솔에 보시면 current가 0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객체 하나고요.
안에는 current라는 키값과 실제로 우리가 초기 값에 넣어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ref 안에 있는 current에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 공간이 렌더링 될 때마다 코드가 실행되니까 여기에서 ref의 current를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sole log로 렌더링 카운트 그리고 ref의 current. 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네,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이 그어지고 cannot access refs during render.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리액트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렌더링 중에는 ref의 current를 쓰거나 읽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를 순수 함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값을 똑같이 넣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력값에는 props와 state, context가 있고 그리고 result 같은 경우에는 이 JXX, 다시 말해서 이 return 안에 들어있는 UI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똑같은 UI가 반환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ref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가 추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렌더링 도중에 바꾼다 그러면 앞서 말한 이 입력값들인 요런 것들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이 JXX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은 이 ref의 current를 쓰고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 ref의 current를 이런 식으로 읽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 ref의 current를 이제 올려서 변화를 했는데 당연히 ref 같은 경우에는 값이 변했을 때 렌더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렌더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한 이전 값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UI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돔을 직접 조작할 때도 이 useRe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값이 아니라 실제 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돔 조작을 했는데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돔 상태와 다르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꼬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ef의 current를 이제 접근할 때는 use effect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 use effect는 애초에 렌더링 이후에 호출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과 관련이 없어요. 렌더링 도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링마다 이제 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인자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ref의 current 그리고 뿔뿔 해주시고 console log도 네, 여기에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렌더링 카운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한번 렌더링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렌더링 카운터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useRef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돔을 직접 조작해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는 돔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돔 조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컴포넌트 내부에 인풋 태그가 있어요. 컴포넌트 안에 인풋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 때 인풋 태그에 이제 포커스가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사용자가 그 인풋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하지 않고 그냥 입력만 하면 되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할 일 입력하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제 new 파일 해가지고 to do 라고 하고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이 훅들은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자, 그리고 먼저 네, toDos라고 해서 할 일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빈 배열을 가지고 있을 거고 초기에는 const input. 자, input은 우리가 이제 입력값을 입력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state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빈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f를 가져올 건데 input ref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use ref 그리고 초기에는 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일단 UI를 만들어 볼 건데 UI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h1 태그로 그냥 할 일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input 태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placeholder 하고 뭐 할 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value는 input이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를 넣어 주시면 되고 unchange라고 이제 해가지고
값이 변할 때마다 이벤트 객체 가져와서 set input하고 이의 target 그리고 value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콘솔 로그로 인풋을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에 찍어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 이 set input 같은 경우에는 다음 렌더 때 실제로 이 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콘솔 로그 인풋을 하게 되면 이전의 값을 출력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워주시고 to do 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을 입력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할 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실제로는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input이라고 하지 말고 이.target value를 실제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 일,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한 내용과 실제로 콘솔에 찍히는 내용이 동일하죠. 자, 요거는 그냥 번외로 말씀드렸고 요거는 일단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ef에 실제로 이 input 태그를 넣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ref라는 속성 안에다가 이 input ref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nput 태그 아래에다가 버튼을 만들어서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onClick을 이제 발생시키고, 그리고 add to do라는 어떤 함수를 제가 만들어서 호출시킬 건데, 여기다가 const add to do는 화살표 함수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간단하게 입력값을 검증할까요? 그래서 trim 한 다음에 input.trim, 앞뒤 공백을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내용이 없다 그러면 return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to do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형 업데이트로 prev 한 다음에 기존 값을 얕은 복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trimed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input 내용을 다시 비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nput을 가져왔잖아요. 자, 여기 current 안에 있을 텐데 요거에다가 focu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그런 할 일 리스트는 ul 태그를 써서 저는 todos 한 다음에 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o도와 인덱스를 가져와서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리스트에 그냥 키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to도라고 해서 to도의 내용물을 그냥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셔야지 실제로 데이터를 리턴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리턴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할 일을 입력해 볼게요. 밥 먹기. 자, 지금 엔터는 제가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입력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입력을 눌렀을 때 값이 비워지고 다시 포커싱 되죠. 만약에 숨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포커싱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만약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포커싱이 안 가 있잖아요. 자, 요걸 어떻게 해주냐, use effe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 effect를 사용해서 mount u 첫 렌더 때 이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input ref의 current에 포커싱을 하는 그런 코드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 보시면 포커싱이 가 있었죠.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도 포커싱이 기본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더 UX적인 측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결국 이 useRef 안에 돔을 지정하는 거는 돔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input 자체에다가 id를 주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 do input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input ref의 current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지워서 이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한 다음에 이 to do input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focus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거 당연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id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벗어나서 모든 돔 중에서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d가 중복될 위험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d를 쓰지 않고 useRef를 통해서 input에 이름을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예제만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가장 맨 아래로 자동으로 스크롤 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크롤 컴포넌트 만들어 주시고 요것도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useRef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useRef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bottomRef라고 해서 useRef로 일단 null로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return 안에는 버튼 한 다음에 맨 아래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onClick scroll to bottom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const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 버튼 아래에다가 div 하나 만들 건데 스타일을 인라인으로 줄게요. 그래서 height 1200 픽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기게 할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ref에다가 이 bottom ref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맨 아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scroll to bottom이라는 함수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bottom ref에 current 당연히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DOM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scroll into view라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호출을 해주시면 되고 객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 안에 이 behavior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스크롤이 될 거냐 라는 건데 저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앱으로 돌아가서 요거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스크롤 해주시고 그리고 임포트 스크롤. 자, 그래서 개발 서버 열어주시면 맨 아래로 이동이란 버튼과 이렇게 맨 아래라는 div 태그 하나 있죠. 중간에는 1200 픽셀의 하이트를 가진 div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생겼는데 자, 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그러면 부드럽게 이 돔이 보이도록 자동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 스크롤이 되게 할 때도 useRef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예제만 확인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라고 할게요. 비디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해주시고 자,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비디오 하나 가져왔고요. 자, 요거를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useRef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const videoref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태그 쓸 겁니다. 비디오 태그 이렇게 쓸 거고요. 소스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온 그런 동영상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ref에 당연히 비디오 ref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with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400이라고 줄게요. 요거 스펠링 틀렸죠? with. 자, 그리고 요 비디오 아래에다가 버튼 2개 만들 건데요. 이 버튼은 div로 감싸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줄바꿈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로로 함께 묶이겠죠? 버튼 그리고 이렇게 자, 먼저 재생 버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클릭 했을 때 비디오 ref에 그리고 current 가져와 주시고 play라는 그런 함수를 이제 호출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에다가 play 대신 pause라는 메서드 호출시킬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시정지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디오 태그 가져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개발 서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비디오가 재생이 되죠. 그리고 일시정지를 누른다면 이렇게 일시정지가 되고 다시 재생을 누르면 재생이 되고 일시정지를 누르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useRe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useRef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훅인데요. 렌더링과 상관없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DOM 요소에 직접 접근을 해야 될 때에도 사용되니까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